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즈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급하게 영상을 키느라고 얼굴 촬영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파가야가 갑자기 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급등했었고 그 전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파가야 주가인데, 제가 참고해 보시라고 이 보라색 그래프는 S&P 500 그래프를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파가야가 항상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그랬지만 지지난 분기랑 좀 다른 패턴은 뭐냐면, 지지난 분기 때는 실적 발표하고 파가야만 주가 하락을 했었고, 물론 이때는 좀 악재가 있었죠. 공매도 리포트였나요? 아무튼 악재가 좀 있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파가야만 하락했었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파가야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고, 이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파가야의 좀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ABS 부실 채권에 대한 감가상각 2025년 우려사항이 좀 많이 해소되면서, 그래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좀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 같이 빠졌어요. 시장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파가야만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만 조금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가의 방향은 S&P 500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흘렀어요. 최근에 시장이 오르기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파가야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실적 발표 때 막 파가야 주가가 급등하니까 좀 고점에서 잡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불, 16불 이런 가격에 잡은 분들이 파가야 주가가 이 정도 상승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지난 실적 발표 전에 한 9불 정도 근처에서 사셨다가 파가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급등하면서 이 부분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이 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너무 주가가 많이 폭락해서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냐면,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 마틴 시칼렐리라는 이 분이 계시는데 해외 유튜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 이번 사렙타 테라피틱스 사태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분 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 분의 영상을 좀 보고 이분이 얘기한 의견에 대한 정리하는 그 컬럼을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는 바이오 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오 쪽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들도 좀 알고 싶었는데, 참고로 이분은 미국의 전직 제약회사 CEO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증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아서 7년형을 선고받고 또 복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바이오 쪽 전문가이신 분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30불대의 가격은,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감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의견이라는 내용이었고, 제가 그 전날 올려드렸던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의견이랑도 비슷한 의견이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채널 소개해주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가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먼저 지난 실적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성장 추적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파가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상승 흐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여기 82주를 바꾸면 이게 실적 발표하기 전의 흐름이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82주에서 77주. 이 주차의 의미는 제가 스터디 클럽을 시작한 그 주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76으로 바꾸면 전체적으로는 2025년 EPS 매출 성장률이 상승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또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실적 분석을 해드린 그날 파가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가이던스도 사실 좀 긍정의 방향이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좀 그거에 맞춰서 저도 좀 보수적인 평가가 있었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된 게 맞는데 여기 네트워크 볼륨이 좀 하향됐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이걸 우려한 것 같다라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들도 보면 주가가 하락했냐 상승했냐에 따라서 좀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밀착 관리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날 이렇게 성장 추적기로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또 해드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실적 분석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적이 별로였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기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굳이 해석을 그 결과에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개인 의견을 남겨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한 줄 평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인데 왜 주가는 하락했을까를 따져보면 결론은 작년보다 시장의 눈높이가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일날. 그래서 아니 이게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작년에 우려됐던 것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오길 기다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어떤 투자 전략은 이번 실적으로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런 건 없고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실적 발표 당일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날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였었고, 다음날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23%. 그리고 그 다음날 또 5%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집중 관리하는 밀착 종목에 대한 데일리 체크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 기사를 한번 또 공유해 드렸었는데, 목표 주가 23달러 제시했다라는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파가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한 전날 정도, 한 며칠 전에 매도 의견을 낸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급등해서 이 의견을 낸 분도 조금 머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일단 제가 관리하는 관점에서 파가야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주 건데, 지난주에 이 주가가 23% 주간 수익률입니다. 얘는 실적 발표 이후가 아니라 그냥 지난주 주간 수익률. 그래서 그 당시에 상승률의 가중치가 한 69%로, 69%면 매수 등급이었죠. 70% 이상이 강력 매수고 제 퀀트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의 가중치가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근데 이번 주차 제가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 해드리는 자료에서 주간 기준으로 이렇게 파가야를 포함한 제가 이제 밀착 관리하는 종목들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주말에 적용해 본 결과 상승률의 가중치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차에 어느 정도 소진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매주 주말에 업데이트 해드려서 월요일에 올려드리는 이 자료에는 다시 한 6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 물량을 더 늘리진 않고 추격 매수는 하지 않을 거고 보유할 생각이고요.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단타나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저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최소 2년, 3년을 바라보고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팔고 다시 또 저점에서 살까, 그런 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파가야 일단 주가가 상승해서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뭐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뭔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파가야의 어떤 우려 사항들, 재무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어서, 지금 한 1년 정도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보합 수준의 흐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려사항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모릅니다. 다음 분기 때 지금 좋았던 분위기가 또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실적 결과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닝콜 내용도 정리해 드렸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파가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투자라는 소중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서 타이거 ETF가 어린이 회원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이거 ETF 어린이 회원 대모집 이벤트인데요.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 타이거 유튜브 구독, 타이거 ETF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인증,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캡처해서 인증하면 바로 이벤트 응모 완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무려 2,000명의 어린이에게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을 드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은 뒤에 SNS에 타이거 ETF 어린이 회원 인증 후기를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에게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20만원 모바일 식사권까지 드립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